반갑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공부하는데요. 같이 봉독을 한번 하고 할까요? 1월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강겁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리나. 오늘 이제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감회가 있어요. 추억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만덕산에 휴양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만덕산에서 쉬시면서 만덕산의 승산 양재승 종사님 이론상 강의가 너무 좋다고 같이 가족끼리 같이 훈련을 하자고 해서 아버님과 저희 동생도 지금 출가를 했는데 같이 훈련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론상의 진리 강의를 듣고 출가 결심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네. 그래서 간사 생활도 만덕산에서 했죠. 그러니까 2년간 승사님에게 거의 매일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상주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나니까 그때와 다른 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증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이론상 진리에 대한 해석서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론상 진리에 대한 설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론상 진리를 지식으로서 접근하면은 1000년을 공부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론상 진리를 공부하려 왔는가가 오늘 이론상 진리, 앞으로 제가 안암교당에 있으면서 이론상 진리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거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또 있겠어요? 네. 없을걸요? 네. 그러니까 같이 정신 차려서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상 진리를 공부하려면은 내가 뭔가 지식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구도자의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가지고 아침 자선 때 의두연마를 해요. 구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구도자의 마음은? 구도자의 마음은 답답해요. 답답해. 답답하신 분 계세요? 답답하신 분은 없으면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얻어가기 어려워요. 네. 구도자의 모습은 절박해요. 답답하고 절박한 게 구도자의 마음인데, 그렇게 해도 얻어갈까 말까 하죠. 네,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한번 그냥 좋은 얘기 듣다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교양 강좌 듣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론상 진리를 교양 강좌 수준에서 듣다 가는 거예요. 아마 깨달음은 100%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답해야 돼요. 지금 들으면서 아, 왜 나는 이론상 진리를 모르겠지? 꼭 알아야겠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왜?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실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뭔가 다 답답하고 절박하지 않아요? 네. 그것을 이론상 진리를 들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증득해야겠죠. 증득. 증득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얻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이론상 진리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듣고 있는 거 이론상 진리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시작부터가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죠. 네.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이론상 진리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구도자의 마음으로 절박하고 답답한,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나서 답답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안 들은 거죠. 100% 답답해야 돼요. 네. 저는 수없이 들어도 답답한데 여러분들 듣고 나서 안 답답하면은 관심이 없는 거죠, 뭐 그냥. 예. 그래서 답답해야 된다, 절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론상 진리가 교육편 제일 처음에 있죠. 왜 처음에 있을까요? 이론상 진리를 알고 교리를 보면은 이론상 진리를 모르고 볼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이론상 진리를 증득하지 못하고 교리를 보면은 교리가 다 각각 놀아요. 사막은 사막이고 사은은 사은이고 계문은 계문이에요.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론상 진리를 증득하고 교리를 바라보면은 하나로 꿰져요, 이게. 그리고 원리를 알게 돼요. 전부 다 이론상 진리에서 나온 교리니까. 네. 이론상 진리와 사막과의 관계, 이론상 진리와 사은의 관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론상 진리를 모르면 다 각각 공부하게 돼요.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넣어놓은 거예요. 이론상 진리를 알고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그것이 견성하고 우리 교리를 보는 것과 견성하지 않고 보는 것은 달라요. 견성하고 보면은 성리대전인데 이론상 진리를 모르고 교리를 보면은 윤리서적하고 비슷해요. 예. 착한 일 하면서 복 많아지면서 살라. 예. 그래서 이론상 진리가 앞에 있는 것은 이론상 진리를 가지고 교리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 공부길이 잡힌다. 이론상 진리를 알고 교리를 보면은 느낌이 다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론상이라고 하면은 이론상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와요? 한 뚜렷한 기틀이 이론상인데 이게 어디 나와요? 대종사님 대각일성에 나오죠? 만유가 한 세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예. 한 뚜렷한 기틀. 그것이 이제 이론상이죠. 자세한 해석은 이제 뒤에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처음 나와요. 자, 이론, 이론상, 법신물 이론상.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게 같고? 전산 정법사님께서 이론상 강의하실 때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네. 이론하고 이론상하고 달라요? 같아요? 눈빛을 다 피하시는데. 네. 이론하고 이론상 진리가 같아요? 달라요? 여기서부터 막히죠, 이제. 네. 이론상이 가르치는 것과 이론이 가르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론은 뭡니까? 이론. 이론은 진리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종국사님께서 하셨어요. 진리의 이름이다. 대종사님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름을 이론이라고 붙였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붙였고, 네. 공자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무국, 태극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진리의 이름이에요. 진리를 이름 짓지 않으면은, 자, 저도 이름이 있잖아요. 박세훈.
근데 저를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항상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뭐 174 정도의 키에, 예? 몸무게는 몇 킬로고, 안경을 쓰고, 얼굴색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계속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진리는 이론이라고 해서 지칭한 거죠. 안 그러면 또 계속 설명해야 되잖아요. 뭐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벌재생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리의 이름을 이론이라고 붙었다. 그러면은 이론상은 뭐예요? 이론상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론상은 진리의 내용을 상징한 것이다. 네. 진리의 모양이 둥글다. 맞는 설명이에요? 진리의 모양이 둥글어서 이론상을 동그랗게 한 거예요? 제 설교 뉘앙스에 답이 나와버리나 봐요. 네. 진리의 모양은 둥글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진리의 모양이 둥글어서 이론상 둥글게 했다? 그러면 네모난 건 진리 아니에요? 세모난 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의 모양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진리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모양이 둥글어서 이론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냥 진리의 내용을 동그라미로 상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왜 이론의 진리라고 이론의 진리와 우리 여기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론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 다르지 않죠? 네. 이론의 진리하고 이론상의 진리 같은 거예요. 네. 진리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 이론상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와 이론의 진리가 다를 수는 없죠. 네. 이론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 다른 거 아니에요. 전산 종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쓸데없이 뭐 이론의 진리하고 이론상의 진리 나눠가지고 이론의 진리는 뭐고 이론상의 진리, 이건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이론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 같은 거예요. 네. 그럼 법신불 이론상은 뭐예요? 답답하죠 이제.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은 대종사님께서 깨치고 나서 나의 연원을 누구에게 되셨죠? 부처님한테, 석가모니분한테 되셨죠? 그리고 불법을 주체로 해서 원불교를 세상을 펴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불교로 했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주체로 하고 부처님에게 연원을 뒀기 때문에 법신불 이론상인 거예요.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기독교 예수님한테 연원을 두고 기독교를 주체로 해서 법을 펼쳤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론상이라 했을 거예요. 네. 불법을 주체로 했기 때문에 법신불. 예. 불교에서 진리의 실체를 법신불이라고 하니까 법신불 이론상. 만약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이론상 하셨겠죠. 예. 진리 이론상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불법에 연원을 두고 불법을 주체로 해서 회상을 펴려고 하셨기 때문에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답답하진 않죠? 아직은? 네. 벌써 답답하면 이제 큰일 나죠? 자, 이론상의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법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의 구조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나눴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남는 게 없는데, 저는 정말 힘들게 이것을 들었는데, 이론상의 진리는 크게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호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까지가 한 단락이고 나머지가 한 단락이에요. 크게 한 두 개는 나눌 수 있어요. 1호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까지가 한 단락. 그 다음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부터 곧 이런상의 진리니라까지가 한 단락. 앞에 단락은 뭐냐면은 진리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단락이에요. 1호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 이거는 진리와 나와의 관계, 진리와 우주만유의 관계, 진리와 재불재성의 관계, 관계를 나타내는 진리와의 관계성을 설명한 단락이에요. 밑에는 뭐다? 밑에는 진리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앞에는 관계고. 자, 그러면 1호는 우주만유의 본원인데 그 본원이라는 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재불재성의 시민인데 그 시민의 내용이 무엇이냐? 일체 중생의 본성인데 그 본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머지 단락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진리의 내용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3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진리의 내용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전산 정보사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를 알면 이론상 진리 그냥 핵심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강의 때 같이 따라하게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진리는 내용은 크게 3가지인데 뭐다?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이거를 머리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우주만유의 본원은 어떻다?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재불재성의 시민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일체 중생의 본성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경주교회의 본래 마음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인현교회의 본래 마음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부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까지는 진리의 내용 중 진리가 비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 예. 언어도단의 입정처. 불교에서 말하는 공. 자, 그 다음에 공정영지의 강명을 따라부터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는 뭘까요? 진리의 밝은 특성을 설명한 단락이에요. 마지막은 진경무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겁에 은연자자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이나 이것은 진리의 조화로운 측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내용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진리와 우리와의 관계까지만 할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알았죠? 자, 진리의 내용은 뭐라?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론상 진리의 핵심이에요. 예.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자다가도 제가 이론상 진리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나는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이제 끝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이론상 진리. 예.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론상의 진리의 3 측면에 대해서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3가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진리가? 비어있는 진리 따로 있고 밝은 진리 따로 있고 조화로운 진리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자, 앞에 물컵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컵 안에 물이 있죠. 그 물의 성질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의 특성? 맑다. 그렇죠? 투명하고 맑잖아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드럽다. 그렇죠? 네. 물이 딱딱하지는 않잖아요. 또 뭐가 있죠? 시원한 물이면 차갑다. 자, 그러면 물의 특성을 이 물은 맑고 부드럽고 시원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물이 맑고 부드럽고 시원하면은 맑은 물 따로 있고 부드러운 물 따로 있고 시원한 물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세 개예요? 세 잔이에요? 한 잔이죠. 이 물 안에 맑은 특성과 부드러운 특성과 시원한 특성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분리해낼 수 있어요? 저 물에서?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한다고 세 개 아니잖아요. 예. 진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고 해서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론상의 진리가 비었다고 얘기하면은 그 안에 밝은 특성과 조화로운 특성이 같이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가 밝다고 하면은, 얘기하면은 그 안에 비어있는 특성과 조화로운 특성이 같이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가 조화롭다고 얘기할 때는 이론상의 진리에 비어있는 특성과 밝은 특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얘기해도 두 가지는 같이 따라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론상 진리의 특성이 되겠죠? 왜? 세 가지면서 한 가지고, 한 가지를 이야기해도 두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 물과 비유해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오늘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자, 우주 만유의 본원, 우주 만유가 뭘까요? 제가 써놔버려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네. 우주 만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유정, 무정 모두. 그러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전체를 우주 만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주 만유 외에 다른 것이 있어요? 정우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주 만유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주 만유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주 만유예요? 확신해요? 네. 우리 일어나는 마음도 우주 만유예요. 경험적인 세계잖아요. 그죠? 네. 우주 만유를 벗어나서는 한 물건도 없어요. 우주 만유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 우주 만유,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본원이란 것은 뭘까요? 저는 이 본원이라는 말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증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종무사님께서는 본원이라는 것은 근본과 원천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각사님께서는 전체와 근원, 체성과 근원, 바탕과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전 여기서 그냥 답답해서 몇 년을 그냥 답답했어요. 여러분 여기 걸리는 거 없어요? 이해가 돼요? 상근기에 이해돼요? 다? 본원이란 말이 뭔가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같이 있지 않아요? 설명이? 전체와 근원.
전 여기서 딱 막히던데. 각사님이 고민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총장하셨던 명산 법사님께서 직접 들으셨대요. 본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다가 고심해서 한 표현이 본원이란 것은 전체와 근원이다. 전 이해 안 되던데.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답해야죠. 이제 끝날 때까지. 자, 본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본. 여러분들 본이 어디냐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본이 어디냐는 말은 너의 본적이 어디냐, 본관이 어디냐고 하는 거잖아요. 너의 성씨. 예. 대종사님의 본은 뭐 밀양 박씨, 밀양이고 저도 밀양이고. 예. 본이라는 것은 태초의 시작이 어디냐, 이런 것이 되죠. 최초의 시작. 원이라는 것은 종고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전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자, 여기 전기가 불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 전기가 불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곳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불이 안 들어오죠?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예? 만약에 중간에 끊어진 곳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끊어진 곳이 있으면 불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것을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가 태초 근본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것과 우주만유 전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순간 있어졌느냐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전체이자 본원에 대한 첫 번째 힌트예요. 예,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전체와 근원. 전기가 한 곳이라도 끊어진 데가 있으면은 우리가 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전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학을 이용해서 한번 본원을 들어가 보면은, 공간적으로 본원을 보면은, 자, 만물이 있어요.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고, 그 원소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비롯해서 우주 만물은 다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그 원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이 숫자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우주 만물은 다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주 만유의 본원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거슬러 가보면 그것이 에너지다. 아까 양성자, 중성자는 에너지예요. 그것을 오물개서 기운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기운이 그냥 움직여요? 자기 스스로? 그 기운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을 지배하는 것을 이치라 그래요. 이치. 예. 그 이치가 이론상의 진리다. 근데 그 이치가 어떻다? 비어있고 밝고 조화롭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아까는 정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제가 분리는 시켜줘야 되죠. 네.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거슬러 가면은 하나의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움직이는 이치가 이론상의 진리고 그 진리는 비어있고 밝고 조화롭다. 자, 공간 개념으로 들어가서 본론을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 개념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우리 몸은 산소와 탄소 그리고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93%가.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주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 원자만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우주가 점점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아져서 뻥 하고 터진 게 뭐예요? 빅뱅이에요. 빅뱅. 이 빅뱅의 사진인데. 그래서 우주가 터지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태양계도 만들어진 거예요. 예, 수많은 은하계 중에서 그 은하계 안에 또 태양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만들어졌어요. 자, 우주 탄생의 역사가 137억 년이에요. 아까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터졌어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우주의 역사 안에 지구의 역사가 있어요.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라고 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양자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아까 처음에 수소와 헬륨 원자만 있다가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이 원자들이 밖으로 점점점 퍼져서 만들어진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 네. 우주의 최초 원소가 폭발해가지고 점점 팽창해요. 팽창하면서 태양계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우주의 최초 원소가 태양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그 태양의 또 조각이 퍼져나와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예. 처음에 빅뱅에서 점점점 퍼져나와서 태양계가 생겼고 그 태양계가 또 퍼져서 나온 게 지구잖아요. 자, 그러면 최초 우주의 원소와 지구의 원소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생명체가 태어났어요. 그 생명체는 최초 원소가 터져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 태양계에서 다시 부속물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지구에 있던 원소가 몇십억 년 동안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만들어져서 지금의 인간까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최초의 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최초의 별이 터져가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또 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예, 지구에서 안에서 그 원소가 결합해가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 생명체라는 것은 생명체가 진화하고 돌연변이가 나오고 복제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의 DNA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의 DNA는 최초의 조상의 DNA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최초의 조상의 DNA가 진화해서 나까지 온 거잖아요. 그 DNA가 우리는 그 생존의 진화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초의 DNA하고도 지구 최초의 생명체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지구의 최초의 원소하고도 연결돼 있고 우주의 최초의 원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에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 존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우주가 있죠. 네. 우주의 역사가 있잖아요. 나한테. 그렇지 않아요? 네. 우주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산동수님께서 우주 만유의 태초의 근본은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것과 우주 만유 전체가 어떻게 해서 현재 이 순간에 있어졌느냐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본원에. 그렇죠? 우리 전기가 있는데 전기가 선이 없으면은 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기 이 등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터져서 시간적으로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끊어진 게 있으면 우리한테까지 왔겠어요? 못 오죠. 이것이 이제 본원이라는 것은 전체이면서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본원이라는 자리가 계속 저한테 화두였는데 전산 정목사님 법문을 듣고 제가 하나 크게 깨친 게 있어요. 전산 정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나무를 예로 들었을 때 본원은 뭐예요? 나무에서 본원은 뭘까요? 뿌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100% 맞는 얘기도 아니다. 아까 본원이 뭐라고 했어요? 전체이면서 근원. 나무에서 뿌리가 본원일 것 같지만은 잎 하나가 살려면은 자기를 포함한 나무 전체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뿌리가 살려면은 뿌리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뿌리가 살려면은 잎과 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잎과 줄기 없이 뿌리 있어요? 모든 나무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그 전체의 힘이 들어가서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본원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그 전체가 들어가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뿌리도 나무 전체가 키우고, 잎도 나무 전체가 키워요. 줄기도 나무 전체가 키워요. 이것이 본원의 이치예요. 그래서 본원이란 것은 전체이면서 바탕이면서 근본인 거예요. 뿌리가 근본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나무를 보면 알지만은 우주 전체를 놓고는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주 만유의 본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화두를 뒀으면 좋겠어요. 전체와 근원, 본원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머릿속에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다. 뭔가 특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본원자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같이 우주 전체가 들어서 키운다. 예. 나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도 우주 전체가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 본원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주 전체의 힘이 거기에 담겨 있다. 나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우주 전체의 힘이 담겨 있다. 이것이 이제 본원에 대한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현명하시고 밝아서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원까지만 일단 해야겠네요. 시간을 보니까. 예. 그 본원에 대해서 한번 연마해 보세요. 본원이란 것은 전체이면서 근원이다. 왜 전체이면서 근원인가? 내 머릿속에 어떤 상이 있지 않은가? 본원이라고 하면 뭔가 뿌리다. 이런 것에 대한 상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가 애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 중생의 본성을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단락밖에 못했네요. 한 문장밖에.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께서 의문을 가져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최초의 본은 하나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최초의 뭐? 본원 할 때 최초의 우주는 하나였는가? 본원이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걸 깨야 돼요. 저는 그것에 몇십 년간 매달려 왔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본원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 하나로부터 뭐가 나왔다? 그래서 의도 연마를 해보시오. 본원이란 것은 전체이면서 근원이다. 바탕이면서 근원이다. 채성이면서 근원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기가 어느 한 곳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빛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
우주도 우리가 태초에 시작을 해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느 한 군데가 끊어졌으면 우리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근원임과 동시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이유가 이 근원이거든요. 본원.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일단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뭔가 하나다. 이런 것 부분. 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 의도의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원 하면은 거기에 갇혀 있어. 그 틀에. 예. 대답이 됐어요? 이건 증득해야 돼요. 예. 해석으로는 절대 안 돼.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 비었고 밝고 조화롭다. 이게 공원정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맞아요. 다음 네. 주에 하려고 아껴뒀어요. 예, 예. 네, 근데 얘기를 했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원 자체가 근본이면서 바탕이면서 전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본이라는 것 자체를 인이라고 봐야 하고 원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의 사용이라고 했으니까 연이니까 또 인이면서 연이지 않을까. 거기에서 생멸거래가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원이라는 것은 본이라는 것은 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인이라고 할 수도. 네. 그거로 그러니까 그거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인이라고 하면 한정 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 연이 인이면서 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해줄 텐데 진리라는 것이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조화롭다가 뭐예요? 그게 인과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얘기합시다. 근데 본인이 한 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다음 것까지 지금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것까지 얘기해 버리면 아마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말한 부분도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새롭게 접근을 좀 했네요. 예. 조금 더 한번 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뭐 인연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 아까 제가 말한 그 전체이면서 근본이다. 그것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말이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을 한번 의도 연마 시간에 한번 연마를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질문은 다음 수요공방 때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공원정의나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이론이고 보고 있는 것이 이론이고 성품이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그 자리에 대조하시면서 하면은 훨씬 더 생생약동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연마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수승한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틀릴 수 있죠. 예. 같이 한번 또 마탁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답답해졌다면은 제가 처음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을 자선 끝나고 우두 연마 시간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주에 만나면은 더 즐겁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